전태 이제 그 모의를 하고 프랑카드도 만들고 네. 근로기준법이 있는데 이거 필요 없지 않느냐. 그것을 화형을 시키자 해가지고 화형을 시키기로 하고 각자 분야를 맡았어요. 네. 누가 이제 휘발유를 깡통에 사와서 근로기준법을 태운다. 이렇게 분야를 맡고 이제 그 국민의 앞에 거기가 이제 광장이 조그만 광장이란 말입니다. 점심시간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그러니까 거기가 인력시장입니다. 네. 속칭 얘기하면 서로 알선하고 데려다주고 이렇게 하는 인력시장, 각 공장의 주인들이나 공장장들이 우리 뭐 사람이 부족한데 이렇게 서로 알선한 그 장소예요. 거기에 이제 사람이 모이니까 그걸 이용해서 하자. 그래서 우리 이제 재단사 삼동 친목회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이제 동료들한테 전부 알리고 네. 거기서 모이기로 했죠. 네. 그런데 11월 13일 날 그 1시 20분에 저도 그 자리에 있었고요. 그때도 이제 경비가 말도 못하게 심했습니다. 예. 정보가 미리 세가지고. 경찰 뭐. 예. 기자들 막 많이 왔었어요. 네. 그러니까 노동청 출입 기자들이 많이 왔고, 그런데 기자들은 전태일을 잘 알지요. 네. 그래서 오는데 한쪽 국민의 쪽에서 불덩어리가 튀어나옵니다. 그건 전태일이가 휘발유를 껴안고 불을 켜고 안으로 가운데 광장 가운데 우뚝 섭니다. 그러니까 근로기준법 준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몇 마디 애치고 쓰러집니다. 그리고 내가 불을 잠바를 벗어서 바로 앞에서 제가 껐어요. 그런데 그리고 또 일어납니다. 그 자기 요구 조건을 관철될까 친구들아 싸워달라. 이렇게 하고 이제 저하고는 이제 그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리고 국립은행으로 그는 실려갖고 저희 친구들이 이제 이건 개죽음이다. 할 수 없이 이거는 우리 요구 조건을 다시 투쟁하기 위해서 다시 모였죠. 한쪽 구석구로 가서. 구석으로 가서 신진철이 최준 여러 친구들. 주현민, 조병섭.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혈서를 썼어요. 하얀 백지에다가 우리는 요구 조건 관절을 끝까지 싸울 것이다. 이런 기계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8시 일요일 쉬게 해달라. 그러니까 당시 근로 조건이라는 것은 보통 10시까지 아침 8시 시작하면 10시까지 11시까지 해요. 일요일은 쉬지도 못하고. 일요일 날 난 쉰 적이 없습니다. 하루도. 계속 일만 하니까 기계가 아니다는 요구 조건을 이렇게 걸고 대모를 하다가 경찰에 연행됩니다. 저는. 네네. 그걸 쓸고 막 다니다가 경찰에 연행돼서 그 뒤로 이제 태일이는 병원으로 갔고 그 뒤로 사항을 이제 저는 그걸로 끝났죠. 예. 기록이 지금 잘못된 기록이 어디서도 나오는데요. 전태일이 분신했을 때 그 불을 붙인 거는 자신이 붙인 거죠. 네. 그런데 김영문이 옆에서 붙여줬다 이런 잘못된 기록이죠. 예, 잘못된. 네. 근데 곧잘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군데서 얘기 나오는데 자신이 가지고 갈라서 한쪽 구석에서 지금 나오니까 우리는 상상도 못하죠. 그렇죠. 근로기준법 가지고 태우러 나온 줄 알았지 몸뚱아리에서 불을 붙이고 나온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 그러면 안 하죠. 그럼요. 행동을 안 하죠. 그게 휘발유입니까? 석유입니까? 휘발유요. 휘발유. 네. 그러니까 전혀 상상을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갑자기. 그래 기자들도 막 난리가 나더라고요. 이래가지고 저희들도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제가 그 상황을 이제 보는 목격자인데요. 전태일이가 얼마 전에 이제 나이론 천으로 막 고스고스 타듯이 머리는 타버리잖아요. 그렇죠. 입술은 막 튀어나오고 시커멓게 튀어나오고 몸은 이제 내가 껐는데 바로 일어서는 거예요. 그 광경이 떠오르면 눈물이 나와서 촬영을 제가 인터뷰를 못해요. 그 인터뷰를 전혀 한 적이 없어요. 어머니 돌아가실 때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들을까봐 내가 안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 돌아가신 이 소설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그 얘기를 내가 했습니다. 내가 글로 그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을 했어요. 한번. 그래서 어느 방송이든 그 상황을 얘기하던 데는 안 합니다. 그냥 논문이 나와서 못 합니다. 그래요. 오늘 처음 듣던 두 번째 얘기하는데
그런 상황을 딱 보는데 완전히 그냥